친일파 귀신 탓에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광복절 하루 앞두고 있죠. 그런데 여당에선 어제 상훈법,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파묘법 추진을 거론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과연 해방된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현충원을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더욱더 이런 문제가 불거져 나왔지요. 우리 민족은 말이죠, 귀신신앙이 있어요. 귀신신앙. 특히 저희 원혼, 한이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은 원혼이 돼가지고 계속 허공에 맴돈다고 그러죠. 동양묘지에, 저 대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바로 옆에서 막 귀신이 돼서 논다고 하면 그거 있을 수 있겠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백선엽 장군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일부 전체는 아니고 당론은 아니라니까요. 뭐 일부에서는 뭐 파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심지어 지금 들었다시피 귀신 얘기까지 나왔어요. 아마 이수진 의원이 파묘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에 얼마 전에 강창일 의원이 중진 의원입니다. 뭐 귀신 신앙 얘기하는데 백선엽 장군의 그 일제 시대에 있었던 그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 논란이 있고 지금 정치권 논란이 있고 찬반 양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대전 형춘원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뭔가 문제를 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요. 그런데 글쎄요.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터뷰하면서 귀신 신앙, 원혼, 한이 있어, 허공이 맴돈다, 원수가 바로 옆에 있다. 뭐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건 논리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인 거죠. 그게 맞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송찬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론이 아니라 일부 몇 의원의 주장이다라고 민주당에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행위들이 민주당과 대통령과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추진하는 분들이 다 보세요. 예전 열린우리당 때 탄핵 역풍이 열린우리당에 총선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4대 개혁 입법이라는 거 추진하다가 지지도만 계속 떨어졌어요. 민생은 안 좋아지고 경제는 안 좋아졌는데 이념지향적인 4대 개혁 입법 처리하다가 야당과 충돌이 있었고 결국 4대 개혁 입법 처리도 못하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지지도 떨어지고 결국 정권 바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총선 압승하고 나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예전 열린우리당 때 그거를 우리가 답습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해찬 대표가 했는데 지금 보면 파묘법, 백선영 장군 2장, 파묘 이런 문제들은 전형적으로 이념지향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도 이건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이념지향적인 얘기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과 1도 관련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까지 가지고 나오는 게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는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도 이것과 또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도를 감안했을 때 이걸 밀어붙이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귀신 신앙을 언급한 강창일 의원이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그래픽 안에 있는 저 말도 했습니다. 박윤복 교수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인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범들하고 같이 있는 거 이거 용납이 되겠냐. 죽은 사람도 용납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가하고 있고 오도 있다. 좋은 건 좋게 평가하고 나쁜 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재선하면 된다고 해서 이미 용서한 분이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이게는 동의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강창일 의원의 발언이나 보면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 분란을 크게 일으킬 사안이거든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할 때 여당 다수 의석만 믿고 법률적으로까지 더군다나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국난을 조금
극복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여론을 모아가야 되는 상황에 네. 사회적 분란을 야기시킬 만한 저런 자극적인 연사를 통해 동원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반발을 살 것입니다. 저는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 박인복 교수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서했지만 일부 전현직 민주당 의원은 용서를 못했나 봅니다. 그런데 어제 공청회에 참석한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을 광복회에서 선정하겠다. 이 김원웅 광복회장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출신, 이 더불어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출신인데 정치인이에요. 근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다시 뭐 친일 프레임 이런 쪽으로 좀 정치적으로 가보겠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광복회란 단체가 중요한 단체긴 하지만 네네. 과연 광복회에서 선정해서 당신은 친일파고 당신은 친일파가 아니야라고 선정하고 낙일찍을 권한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누구누구 뭐 주로 아마 보수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뭐 그 후손들 얘기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구누구 친일파다, 친일 청산하자, 민족 정계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친일 프레임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아까도 제가 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 지금 이 작금의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 네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야권들 반응을 보면 절대로 보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야권 지금 지도부라면요. 겉으로는 비판하고 저 여당이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나 김원웅 광복회장의 저런 얘기에 대해서 겉으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래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볼 건 없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목소리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일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하고 오시죠. 국민을 이렇게 놀아가지고서 덕을 보려고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절대로 덕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여야가 이제 파묘법을 두고 이렇게 좀 정치적인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역사 바로잡기냐, 아니면 국민 편가르기냐,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 8.15 지금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민을 통합하고 어쨌든 여야 정치를 다 떠나서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될 때 이런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정치는 후진적인 정치입니다. 지금 언제적 시대 2020년으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저걸로 해서 자꾸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은 정치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묘법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